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18년 올 한 해에 이 역대급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장 많은 해죠. 이유는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등록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이에 따라 이 뒤늦게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깨닫고 이 9.13 대책, 강력한 대책을 통해서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시킵니다. 하지만 다행적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그러니까 9.13 이후에 신규 취득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 개시할 경우에 면적과 금액의 조건만 부합한다면 이전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 정책 속에서 9월 달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 아차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입주권과 분양권, 이게 가장 애매하거든요. 입주권과 분양권, 이건 조심하셔야 된다. 임대 등록을 하실 때 조심해라.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본인이 입주권과 분양권을 임대 등록을 해 놓으셨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이 세무사랑 충분한 이 상의가 없다면 굉장히 금전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난 이 8.2 대책 이후에 2018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된다고 발표가 된 후에 이 3월 달에, 그러니까 중과가 적용되기 바로 한 달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때 제일 많이 받던 질문 중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지금 완공된 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되면 2주택, 3주택자가 되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완공되지 않았고 그리고 임대를 개시하지 않아도 등록, 그러니까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쓴 이 계약서만 가지고만 간다면 임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본 몇몇 분들은 이 임대 놓을 주택이 완공돼 있어야 되고 임대 개시를 바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착각을 하셔서 낭패를 보신 분들도 실제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정책이 나왔다거나 변경되었거나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 등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권과 입주권도 임대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이렇게 가능하다고 해서 얼른 가서 등록하시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바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의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별도의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구청 갔다 왔다 할 일이 많아지고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하게 상의를 하고 세무사랑도 이야기를 하고 신중하게 해서 임대 등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준비한 이유가 이 9.13 대책 이후에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한 겁니다. 일단은 9.13 대책부터 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새 주택을 취득, 계약금하고 계약서를 쓴 일자를 기준으로 보는 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이 주택을, 새로 구입한 주택을 등록을 하더라도 이 양도세 중과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것들이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새롭게 구매를 하셔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근데 다만 기존에 내가 보유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샀던 913 이전에 샀던 분양권과 입주권도 아직 완공된 상태는 아니고 913 이후에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겠지만 그래도 분양권 입주권도 임대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론으로 분양권과 입주권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경우엔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몇 분은 이 사실을 알고 그냥 바로 등록을 합니다. 근데 임대 개시할 때 기준점이 있어요.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걸 보시고 나서 임대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난 이전에 산 분양권이니까 입주권이니까 등록해야지 난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 확실히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봐야 될 것이 913 대책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2018년 4월 1일부터 이 양도세 중과도 됐지만 임대사업자들도 이제 단기가 없어지고 단기들에게는 혜택이 없어지고 이 장기만 8년 이상의 임대를 주는 사람들에게만 이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분들이 4월 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거나 이제 등록해야 되는 분들은 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세무사에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 방송만 보고 믿지 마시고 세무사에게 물어봐서 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4월 1일 이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913 대책이기 때문에 이 913 대책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은 현행은 이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 양도세 중과를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 부분은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일반세에서 10% 가산, 그리고 3주택 이상은 20% 가산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부터는 임대 등록하실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 과세도 이 현행은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비과세인데 이제는 이 913 이후니까 1주택자 이상 되는 분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똑같이 종부세 합산도 이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913 이전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가격과 상관없이 양도세가 감면이 됐는데 이제는 913 이후에는 임대 개시 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임대 개시 시가 임대 개시 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양도세가 감면된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 금융 대출에 대한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딱 이 분양권과 입주권에 입각해서 알짜만 보자면 이 혜택의 기준을 정확히 살펴야 되는데 이 913 대책 이후에는 조정 대상일지라도 이전부터 우리가 보유했을 경우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이전부터 보유했을 경우 임대 개시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임대 등록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것이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정확히 아셔야겠죠. 무작정 우리가 이전부터 보유했다고 해서 등록하실 게 아니라 이 조건에 내가 부합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임대 개시 시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뭐 쉽죠. 내가 85제곱 이하면 되니까. 근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공시가 6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됩니다. 공시가가 6억이 넘어가면은 혜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권 입주권을 등록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혜택 받으려고 8년 동안 장기 임대 등록했는데 6억이 넘어가 버려서 양도세 중과랑 종부세 합산 배제를 피할 수가 없고 혜택을 볼 수 없다. 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기회비용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뭐 취득세라던가 재산세라던가 면적하고 가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혜택들도 많지만 이것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올해 줄기차게 많이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되기 위해서 임대 등록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 9.13 이후에는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임대 등록 안 하시는 게 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금 폭탄 뒤통수 안 맞으시려면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신중하게 따져보고 등록을 하셔야겠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이 관건의 조건은 뭐냐면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조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너무 급등하는 종목 중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금액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공하고 입주하실 때는 임대 개시 시 그때는 엄청나게 또 비싸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이 막 뭐 9억, 10억 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혜택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양도할 때 또 세금 이빨에 때려 맞는 거고요. 이 입주가 안 된 아파트는 당연히 공시가격이 없겠죠. 공시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에 이 공표가 되고 매년 1월 1일 건축물 대장이 존재를 해야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또 이것도 이 등록할 때 일부러 4월 30일 이전으로 해가지고 뭐 이전의 가격대로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요것도 좀 여러분들 확실히 봐두셔야 되는 지점입니다. 등록 시기마다 이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대 개시일 시점에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게 나오면 이 양도세 중과 그리고 종부세 합산 이 두 가지의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의 시세를 감안을 잘 해야 되고 이게 입주할 때쯤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전망을 해서 이게 6억을 넘을지 안 넘을지를 판단을 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을 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똑똑해지라고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아셔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치도 많이 요구를 하고요. 가격을 전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을 했긴 했는데 이게 잘못되는 케이스가 어떻냐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 말 그대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 6억 원을 넘더라도 등록은 가능하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뭐 입주권 분양권들이 새 아파트들인데 6억 원을 안 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면적 뭐 40제곱미터 이하로 돼서 그런 작은 뭐 소형 아파트들이야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뭐 24평, 30평대 아파트들 보면은 6억은 거의 가뿐히 다 넘어가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권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풀리는 날들이 온다. 지금 당장 나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야겠으니 임대 등록을 해야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도 있을 테니까 계산을 정확히 해야겠죠. 득이 내가 많을 건지 실이 많을 건지 판단을 해서 많은 쪽으로 가셔야겠죠. 그리고 뭐 취득세랑 재산세 감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걸 그대로 받고 싶으시면, 그리고 난 안 팔 거야, 계속 사서 모을 거야, 이러면은 뭐 등록하셔도 됩니다. 이 주택이 여러 개이면 여러 개일수록 취득세 감면 부분과 재산세 감면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임대 기간 요건을 맞추면 이 거주 기간 요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8년 임대만 놓고 뭐 나중에 파셔도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장기간 동안 8년 동안 거래 제한, 팔지 못하고, 팔면 과태료 최당 1,000만 원인 거 아시죠? 거기다가 이 그동안 혜택 받았던 부분 다 토해내야 됩니다. 반납.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 상한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이 잃어버리는 실이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 분양권과 입주권은 불확실성,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한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필요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분들은 아리까리하고 어렵겠지만
이 전월세 수요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서울의 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일이 없으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공급이 제한될 수 있죠. 지금 거주 요건 강화라던가 서울의 공급량이 내년 이후로 급감하는 부분 이런저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임차 비용이. 하지만 이제 현재는 비교적 임차 공급량이 많은 상황이고요. 또 비수기지 않습니까? 이런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물건들 중에서 여러 가지 전세나 월세 매물들 중에서 이 장기주택 임대 사업자를 놓으신 이 등록 매물을 노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상당 기간 동안에 이 임차 비용 올려주는 이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임대료 인상 제한은 상한선은 5%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는 이 전환 이율은요 4.75%입니다. 이것도 어기시면 과태료 맞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